자, 12번. 지금 보면은 12번 문제가 여기는 12번에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15번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수능 문제에서 15번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이거든. 이 귀납적 정의 부분은 사실은 추천하기로는 야, 맨 나중에 풀어봐. 그러고 싶어.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가다에 해당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일들이라서 어떻게든 답은 나오겠죠. 차례대로 따라서 쓰고 조건대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다른 문제 푸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혹시 이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으면 다른 문제를 먼저 접근하고 얘를 조금 뒤에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12번은 그럼 한번 따라가 볼게. 첫째 항이 자연수야. 자, 그런 수열인데 거기에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한 수열의 모습이 나와 있어. 규칙은 단순해요. AN이 홀수면 이제 이걸 잘 읽어서 지금 뭐 그런 보니까 홀수면 1 더해서 그 다음 거 항으로 쓰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AN이 짝수라면 절반 나눠가지고 그 다음 항을 쓰라는 거야. 그 홀수면 1 더해서 짝수 만들어주고 그게 짝수가 되면 절반 나눠서 쓰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따라 나가는데, 문제가 A2하고 A4하고 합쳐서 4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A1부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항도 이 규칙대로 써야 되고 네 번째 항도 규칙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시작이 일단 홀수냐 짝수냐에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니까 A1이 홀수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A1이 짝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A1이 홀수면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A2는 A라고 할게, 그냥 첫째 항을 A. 그러면 A2라는 놈은 A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A가 홀수였기 때문에 이미 A2는 뭐가 된 거예요? 짝수가 됐지. 그러면 짝수가 됐으니까 이제 어딜 따라가야 돼? A3을 구할 때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A3은 2분의 1 A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2분의 짝수이긴 한데 2분의 짝수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짝수가 되거나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건 아니게, 짝수라도 이런 숫자면 홀수로 나올 거고 이런 숫자면은 짝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숫자 자체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얘가 짝수일 때와 얘가 홀수일 때라고 생각했을 때 A4의 모습이 다르겠지. 그러면 짝수라면 어느 규칙을 따라가야 되면 또 절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의 절반이야. A4가 이거의 절반이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홀수라면 더하기 1 쓰면 되는 거니까 A4가 2분의 1 A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그거야. 두 번째랑 네 번째 더해서 40 된다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가 A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거야. 이게 40 되는 경우를 써보자는 거야.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4A 더하기 1하고 A 더하기 1이니까 5에 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40이니까 4를 곱하면 1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 게 5, 3, 15, 5, 2,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고 31. 그러니까 첫째 항 31 홀수 맞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여기 만약에 짝수가 나와버리면 조건에 맞는 값이 아니죠. 자,
그러면 A1 중에 하나는 찾았어. 자, 이제 두 번째.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가 A 더하기 1이고 네 번째가 2분의 1에 A 더하기 1 플러스 1. 요게 이제 40 되는 경우잖아. 그럼 양변에 두 배를 해주면 2A 더하기 2 두 배 해줬으니까 A 더하기 1 두 배 해줬으니까 2 두 배 해줬으니까 8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놈이 3A가 되고요. 5가 되니까 넘어가서 75가 되겠지, 그지? 그럼 A는 얼마가 될 수 있어? 20. 홀수 맞지? 그럼 얘도 다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충분히 따라갈 만한 거야. 조금 빠르게 합시다. A가 짝수야. 그럼 두 번째 항은 2분의 1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봤지만 2분의 어떤 숫자, 짝수, 2분의 짝수라고 해서 전부 다 짝수인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홀수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짝수인 경우라면 A3은 어떻게 쓰면 돼? 이게 짝수인 경우라면 네, 또 절반하면 되겠죠. 4분의 1 A 이런 걸로 나오고 이게 홀수라면 A3이 2분의 1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홀수였기 때문에 1 더하는 순간 이미 짝수로 고정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나온 A4는 짝수기 때문에 절반만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이게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아까 2분의 1이 짝수였어. 2분의 1 A가 짝수라고 한 꼴이 돼서 여기 4분의 1 A 썼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 짝수임을 절반했을 때 얘는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짝수인 경우와 역시 홀수인 경우로만 생각해보면 짝수인 경우는 A4가 또 절반이니까 8분의 1 A로 써지는 거고 얘 자체가 홀수였다면 A4가 4분의 1 A 여기다가 1 더한 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얘랑 얘인 경우 생각해보면 2분의 1 A하고 8분의 1 A 이렇게 더해서 40이니까요. 8 곱해버리면 4A 요게 A 8 곱해버리니까 320 이렇게 되죠. 또 5A가 320이니까 A는 5, 6, 30, 5, 4, 20 짝수가 되네. 전제 맞죠? 그럼 이거 되는 거예요.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봅시다. 그럼 2분의 1 A 4분의 1 A 더하기 1 요게 4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요거 4배 해줄게요. 2A A 4 1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3A가 156이 되니까 A는 3, 5, 15 3이 6 그럼 요것도 짝수가 되니까 해당 사항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럼 2분의 1 A하고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두 개를 더해서 40 되는 경우 쓰는 거니까 4배를 해줄게요. 4배 해주면 2A A 2 160 이렇게 되어서 3A가 158 되나요? 근데 이거는 A는 3분의 158이니까 자연수가 되지 않지? 이건 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값이 이 4개가 31하고 25하고 64하고 55가 되는 것 같고 12가 되고요. 4, 6, 12, 17 그러면 될 수 있는 숫자들의 합은 172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만약에 네가 수능에 나왔던 요런 문제 또 만약에 놓쳤다면 잘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물론 두 가지가 있어.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놈들이 있고 또는 뒤에 있는 놈부터 앞으로 해오는 놈들이 있어. 그 두 가지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노가다라는 게 이런 의미야. 좀 귀찮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이제 지우고요. 13번 해볼게요.
자, 13번. 자, 실수 AB. 거기에 이제 fx가 있는데 그 구간에 따른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이렇게 써진 거. 얘는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 함수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요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fx가 돼 있어. 자, 그때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증가. 요런 현상이다.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더한 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써봐라. 이렇게 됐어. 자, 일단 생각은 지금 여기 0보다 작은 쪽에 해당되는 이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꼴로 되어 있고 양수 쪽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감소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증가가 된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딱 1자리까지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해. 근데 물론 여기 0에서 이제 끊어져 가지고 또 다른 함수가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인 경계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다항 함수란 말이야. 그럼 요 자리는 F'이 뭐가 되겠니? 여긴 감소고 여기서 증가야. 그러면 다항 함수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경계 자리가 뭐야? 극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극소인 자리라면 F'이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보고 일단은 F' 마이너스 1이 제로입니다. 다항 함수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다항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0인 거는 알고 시작을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미분된 형태를 한번 찾아볼게. F'X를 먼저 찾아볼게. 증거함수 여기가 있으니까 F'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힌트. 요 자리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F'-1이 제로니까 일단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게 관계식은 어차피 문자 하나로 고쳤댔으니까 나중에 이 양식은 B 대신에 2A-1이라고 필요하면 고쳤을 수 있게 준비를 해뒀어.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함수가 계속 그러니까 0을 그러니까 얘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0인데 그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그다음에 증가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 함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니? 증가하는 방향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일단 그러면 얘가 증가 감소가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제 F'이 제로가 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요거 생각해 보면 대칭축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a인 자리가 대칭축이 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마이너스 1인 자리가 0인 거는 알고 있어. F 프라임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F 프라임이 이게 F 프라임 그림이에요. F 프라임 그림인데 요 놈이 0이 되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가 양수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라는 건 마이너스 A는 음수지. A가 양수인 경우라면 마이너스 A는 음수야.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증가가 붙어진다니까 여기가 0이죠. F 프라임 제로는 일단 증가 쪽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계속 무한대까지 증가니까 0인 자리 당연히 증가죠.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증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F 프라임 제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에 들어있는 함수니까 지금 제로 집어넣으면 잠깐만 F 프라임 제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B죠. 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아까 B가 뭐라고 그랬어? 요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시간. 어차피 지금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 원하지. 범위가 있다는 거야. 값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범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럼 A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물론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라면 A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 사이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 쪽에 있는 거지. A가 음수인 경우, 즉 마이너스 A가 양수 쪽에 있는 거야. 양수 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얘는 양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여기 양수 쪽에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F 프라임 A, F 프라임 A, F 프라임 마이너스 A 참. 마이너스 A가 대칭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A가 A가 음수라면 이쪽에 0이 있는 거고 이쪽에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1이 지금 0인 자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인 자리가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A는 오른쪽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대칭축 위치.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A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F 프라임 양수 쪽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 그러면 F 프라임 요거는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B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양수 쪽이니까 여기 양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B도 얘를 이용해서 붙였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가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A를 찾아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양수니까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들어가진 않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맞는 A 값은 결국 뭐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부등식의 답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A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근데 요 제한 조건이랑 같이 묶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 구했지? A의 범위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양수음수를 다 합쳐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가 이제 A의 범위란 말이야. 결론 다 됐죠. 요거랑 이제 양수음수 따로 나눠서 합치면 되니까 요게 이제 A의 실질적인 범위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알고 싶은 게 A 더하기 B의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어디다 쓸까요? A 더하기 B 요거의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은데 아까 B는 얘였기 때문에 결국 3A 빼기 1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3A 빼기 1을 이걸로 갖고 만들어 볼게. 그럼 최대 최소 금방 나오니까요. 일단 3A 3배 해야죠. 그러면 3A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그 다음에 빼기 1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3A 빼기 1의 범위는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 그 다음에 최대쪽은 2분의 1 요게 이제 내가 알고 싶은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빼래.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돼요.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여기가 2분의 1 빼기 4가 되니까 2분의 9 요거 빼기니까 플러스가 돼서 요만큼 답이 있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답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로부터 기본적으로 f'-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 찾는 거야. 이게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인데 그 구간 안에서 이렇게 증가 감소가 있다는 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f' 제로가 되는 자리 맞죠. 자, 그걸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찾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f''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이후로 다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는 무조건 다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인 경우라면 여기가 이제 A가 양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니까 0 쪽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 자체니까 여기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값을 찾게 된다.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14번을 한번 해볼게. 수영이도 14번 안 됐니? 여기 14번이 내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 민감하니까 잘 들어야 돼. 중간에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말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자, 14번 갑니다. 사실 뭐 풀이 과정이 이렇게 길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의미를 좀 이해하느냐의 문제야. 자, 14번 봤더니 자연수 AB가 있어. 끝까지 있지만 AB 자연수야. 그리고 함수 fx가 역시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2에 x 더하기 a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3에 x 빼기 3 돼 있고 플러스 8. 이번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리기가 힘들지만 굳이 그리려면 얘는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미지수가 따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만족하느냐? 요 말을 잘 생각해봐. 조금 깊게 생각해 보라고. 집합이 있는데 fx들의 모임인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아 쪽의 그림이야.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k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림을 다 보고 나서 해서 이것의 원소 중에서 k 값들이 k 값보다 작거나 같다 해당되는 이 이제 함수 이거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함수값이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는 그 y 값이 정수가 되는 게 딱 2개라는 거야. y값이 정수가 2개가 있대. 그렇게 되게 하는 k의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 이다. 자, 생각해봐. 다시 이걸 잘 읽어볼게. 조금 천천히. x가 k라는 숫자 기준으로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당되는 그림의 y값, 그러니까 왼쪽으로 무한대예요. y값이 정수인 게 2개가 되는 그거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딱 요만큼 뿐이다. k가 요거 이외의 범위에서는 정수, y값 중에 정수가 2개가 아닌 경우다. 요 범위 내에서만, k가 요 숫자인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고 3.1보다 작거나 같다고 3.9보다 작거나 같다도 돼. 그 안에 있는 k에 대해서만 이거의 함수의 y값이 정수인 게 딱 2개고 나머지는 정수가 2개가 될 수 없다. 어렵나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인 거고 얘는 요거 빼면 요런 그림이었는데 요게 붙으면서 뒤집혀 가지고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y는 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할게. 경계 지점. 요 그림 그릴 거야. 마이너스 8보다 큰 쪽. 그 다음에 y 점근선이 8이야.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돼. 그리고 나서 원래 그 그림을 또 뭐 평이동했지만 다 못 그리니까 조금 그 값을 좀 찍어 볼게요. x가 3이면 y값이 얼마 되니? x가 3이면 y값은 정신 차리고 x가 3이면 대답해. x가 3이면 y값 얼마요?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위치를 좀 특정을 좀 지으려고 안 생각 아예 해보지도 않았어. 아예 3제곱이면 3의 0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더하기 8 7. 그러니까 x가 3인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7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그 경우가 있으니까 4도 한번 생각해봐. 4는 얼마 나오겠어? 4 집어넣으면 5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7이고 6, 5 이렇게 생각해볼게. 4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어딘가는 음으로 내려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팔보다 큰 쪽은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이제 팔보다 작은 쪽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이거 어느 자리보다 요 자리 3과 4 사이 요 자리 왼쪽으로 봤을 때 정수가 2개만 걸려야 된다. 그 자리만. 딴 데는 정수가 2개가 아닌 거다 그랬으니까 조금 이해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5라는 선을 같이 한번 그어놓을게. 6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7 그려놓을게. 5, 6, 7. 자, 그럼 문제가 3 이상 4 미만이니까 K가, 그러니까 여기 자를 수 있는 곳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려야 되는데, 네, 자를 게 여기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범위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K가 여기면 3과 4 사이니까 K가 여기면 왼쪽에 해당됐을 때 일단 이 그림 마이너스 8보다 큰 그림에서는 정수가 7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쪽에 이 그림 그렸을 때 정수가 딱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K가 여기라고 치면 정수가 6하고 7이 있으니까 이미 2개 다 돼 있지. 그럼 이쪽에서 6이나 7 중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건 상관이 없고 나머지 다른 숫자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정수가 2개가 돼. 5 같은 정수 이쪽에 들어있으면 여기 잘랐을 때 5, 6, 7 이렇게 정수가 3개 나오니까 Y값이 2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3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요 놈의 그래프를 맞춰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B가 한 이 정도 있어. 점근선이야 이거. 이 점근선. 이 점근선이 여기쯤 있어봐. 점근선이 여기 있으면 이 그림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한테 점근선이니까 저쪽으로 가면 이 선에 가까워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어쨌든 뭐 일로 와서 그려지든 상관없어요. 그려지면 결국은 저쪽으로 K보다 작거나 같다 쪽을 다 그렸을 때 5도 들어가 있고 4도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2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수가 2개가 될 수 없지. 그러면 과연 이 점근선 B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B는 정해져요. 만약에 점근선이 여기가 있어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K가 여기 있다면 이 왼쪽으로 정수 7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해당되는 정수가 없으니까 정수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아래쪽에 있어도 아닌 거고 위에 있어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B가 어디 있어야 기본적으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B라는 이 점근선은 바로 이 자리죠. 지금 5는 어차피 정수였고 6, 7이니까 점근선이 5자리입니다. 여기가 B인 거라고. 그래서 이 위로만 그림이 있으니까 얘는 8 없고 6, 7밖에 없으니까 점근선이 5가 돼야 들어가 봤자 정수 2개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5라는 정수가 이 그림에 Y값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K가 이쯤 있을 때 이 숫자가 이미 Y값 2개가 정수가 2개가 있는데 여기서 5가 또 생긴다면 3개가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아니라 점근선에 해당되는 B는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왼쪽 그림에서 5라는 함수값은 생겨나지 않아야 해. 만약에 여기서 5라는 함수값이 들어가는 위치까지 점근선이 내려가게 되면 하나, 둘, 5까지 포함하면 3개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B는 무조건 5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진 거야. 자, 이게 이제 5로 정해지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저쪽으로 무한히 가면 이 5 자리에서부터 저쪽으로 무한히 가게 되면 일단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5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2개 생기는 경우에 여기서 추가로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까 했던 여기 봐봐. 여기가 K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림 봐 그냥. 여기가 K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K가 되면 실제로 요 하얀 그림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Y값이 정수가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요거 왼쪽으로 쳐다보라고.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Y값. 여기 말고 요까지만 봐봐. 마이너스 8까지만. 그럼 요 그림이 요 그림. 정수가 7 하나밖에 없지. 맞아? 이 범위에 들어있는 K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가 되려면 이쪽 그림에서 정수가 하나 생겨야지. 어떤 정수가 들어가면 될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7밖에 없으니까 6이라는 정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가 7이고 이쪽이 6. 그래서 2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K가 된다 하더라도 6, 7 갖고 있는데 6 이건 상관없죠. Y값은 6, 7 2개뿐이 없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8이라는 값이 생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되죠. 8이 되면 여기서 6, 7 생겼을 때 여기에 8이라는 값이 있으면 그거는 정수가 3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8인 점에서 지금 요 그 함수 값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연결해서 붙어야 얘기가 되는 거냐? 지금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 는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만약에 이 값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죠. 요렇게 값이 생기게 되면 이거 왼쪽에 8이라는 함수값이 들어가게 돼. 맞아? 그러니까 여기 가면 안 돼. 그리고 A하고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B가 5라면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그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면 6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6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딱 3일 때가 7 들어가 있는 거고 4까지 갔을 때가 6, 7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왼쪽에 6만 들어가 있으면 7 들어가 있을 때 6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 6, 7 다 들어가면 6, 7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요 자리, 경계 자리, 마이너스 8인 자리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여기는 일단 여기보다 같거나 높아야 돼요. 6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요 값보다 요 자리가 요 값 7에 해당되는 것보다 작아야죠. 이렇게. 만약에 7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6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있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8인 자리가 그러니까 2의 요 값을 써볼게요. 요 마이너스 8인 자리 함수가 요 그림이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 더하기 5 요 값인 거라고요. 요 값이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있어야 돼요. 6은 들어가야 됩니다. 7 쪽은 어떨까요? 7. 7은 들어가도 관계없나? 두 개가 들어가려면 잠깐만. 두 개가 들어가려면 6, 7만 들어가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는 들어가야 6이 들어갈 수 있고 7은 들어갈 수 있나?
7이 들어갈 수 있나요? K가 3일 때는 7 들어가니까 7하고 6 들어가면 되고. 응? 저 3까지 가기 전에 이미 7값이 나오고 그 3보다 큰 곳에 그렇지. 그 얘기죠. 만족을 안 하는 맞아요. 무슨 말이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7 값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K가 이 자리라 하더라도 K가 이 자리라 하더라도 6과 7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니까 이 범위 바깥에서도 정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7은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7보단 작아야 합니다. 그럼 5씩 빼줄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죠. 80 더해줄게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뭘 말하는 거야? 8. 네. 그래서 저쪽에 그 점근선 위치에 해당되는 T값과 A라는 자연수는 8로 결정이 되죠.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피면 돼.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만 정수가 두 개가 되고 딴 범위에서는 정수가 두 개가 될 수 없다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7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6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7이 되면 요 범위에서도 7과 6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버리므로 이 말은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만 찾으면 됩니다. 응?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계산량이 많은 건 아니고 이 문제 조건에 맞게끔 함수 미지수의 위치가 함수의 위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그 얘기니까. 근데 수영이 졸려서 들었냐? 못 들은 것 같은데? 너 물 먹고 올래? 이제 그거 싹다 보고 응?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까지 15번 문제. 아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15번에 제일 어려운 게 배치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자 15번 한번 할게요.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자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그때 요 3차 함수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는데 gx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fx분의 fx 더하기 3 그 다음에 fx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건데 fx가 0이 아닐 때요. 그 다음에 fx가 0인 경우라면 3 이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힌트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는 g3 빼기 1 이걸 만족할 때 g5의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가 한번 체크해봐. 우리가 배운 내용 중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게 어떤 함수 fx와 어떤 함수 gx가 둘 다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라면 요 함수도 연속인가요? fx가 숫자 곱해도 연속인가요?
그러면 fx랑 gx를 더하거나 뺀 함수도 무조건 연속인가요? fx 곱하기 gx도 무조건 연속인가요? 연속끼리 곱하는 건 연속이야. 그래서 fx가 연속이면 fx의 제곱도 연속인 거야. 그러면 fx 나누기 gx도 항상 연속인가요? 아니죠. 언제?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케이스라면 이건 무조건 연속이죠. 이게 첫 번째. 연속의 성질. 두 번째. 연속에 관련 얘기 중 만약에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얘기는 fa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극한값이나 일치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볼 때 베이스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접근 좀 되는데 이 문제를 볼 때 이 생각에 대한 얘기가 들어서 이제 아 맞아 이 정도 아는 친구들이라면 생각이 안 들었을 거야 시작이. 그래서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gx라는 함수를 봤을 때 fx는 3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지.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함수 연속인 함수야. 그럼 fx 플러스 3은 연속이야 아니야? x축 방향 이 3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그럼 당연히 연속이지. 그럼 fx 더하기 1, 즉 fx 그림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이거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지. 그러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곱해도 연속이지. 그러면 분모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얘가 분모가 0만 아니라면 이거 연속이지. 오케이? 근데 fx가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미 연속인 함수지. 그 내용이 머릿속을 봤을 때 아까 이미 3차 함수라는 말을 보고 이 말을 봤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gx라는 함수는 x가 3인 자리에서 불연속인 거라고. 그죠? 왜냐하면 연속이라면 이렇게 써줘야지. 3인 곳에서의 그 함수값과 3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 그러니까 x가 3인 자리에서 불연속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그 시작을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F3이 그러니까 여기 x가 3인 자리니까 이게 3인 자리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F3이 0이 아니라면 gx는 이미 연속인 함수라고. 근데 불연속인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3인 자리가.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F3은 0이 돼야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생기면서 불연속인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x가 3인 자리가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gx는 x가 3인 곳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이 gx 그림인데 여기 x가 이제 3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3으로 갈 때 극한값 존재한다고. 근데 함수값보다 1 작으니까 이런 형태로 불연속이 되어 있는 함수라고 보지.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F3이 0이 아니라면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gx는.
3 빼고 다 연속이란 말이에요. 3인 자리에서도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3인 자리에서 불연속이란 말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F3이 제로가 돼야지. 자, 그럼 F3이 제로예요. 인수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일종의 최고차함계수 1인 거 알려줬으니까 x-3이라는 인수는 이제 갖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F3이 제로라면 3차 함수가 F3이 제로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여기가 3이 된다는 거고, 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한 3차 함수라면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3이라는 인수는 갖고 있게 된다고. 자, 이제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F3이 제로라면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라면 얘는 제로가 아니죠. 딱 3자리가 0이기 때문에 3으로 가까이 갈 때는 뭐 음수 쪽이든 양수 쪽이든 0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의 함수값은 극한값은 0은 아닌 거라고.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gx 이걸 써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gx는 0은 아닌 거니까 f3 0이 이건 0이 아니니까요. 결국 fx분의 f의 x 더하기 3 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gx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어떤 값으로 g3 빼기란 값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야. 어떤 값이 생길 거니까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이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0은 아니지만 요게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상 여기도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야 g3 빼기 1이라는 수렴하는 값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x가 3으로 가까이 가니까 f6 그 다음에 f3 플러스 1 요것도 0에 가까워져야죠. 맞아요? 근데 f3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1 더하면 이건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결국 누가 0이 돼야 돼? f6이 0이 되죠. 그러면 결국 3차 함수 중에 최고차함계수 알았고 인수 2개가 나와 있는 상황.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신 문제 풀 때부터 많이 했던 형태가 된 거야. 즉 fx가 최고차함계수 1이고 요 인수 하나와 요 인수 하나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인수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이거야. 맞죠? 자, 그럼 이게 이제 fx 형태가 주어지면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쓰는 것도 해봤지. 따라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3, x-6, x-p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고, f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x-3, 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그만큼에다가 fx 요만큼의 극한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0분의 0꼴 3으로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 되는 놈이 결국 이 놈이었던 거 아니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x가 3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p, 그다음에 여기는 3, 여기 3 들어가면 6 마이너스 p, 여기 3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고 1만 남아서 곱하나마 하나 해버렸어요. 요만큼만 남는 거죠. 요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린다고 생각하면 3 마이너스 p, 3은 몇 개 되고 3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6개 분의 6 마이너스 p. 요게 바로 극한값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g3 빼기 1이랑 같아야 된다고. g3 빼기 1은 같아요. 그럼 아까 보면 f3이 제로가 되는 경우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자리는 x가 3인 자리니까 f3이 0인 자리니까 g3의 값은 3이 돼야 되니까 g3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돼야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2p 빼기 6은 6 빼기 p가 되어서 3p가 12가 되네요. 그럼 p는 4라고 정해지고 나면 결국은 fx가 x-3, x-6에 p가 뭐죠? x-4 이렇게 이제 함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g5의 값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g5니까 x 대신 5를 집어넣는 건데 그럼 f가 0이 아니면 이거 쓰는 거고 f5가 0이면 요 3을 쓰면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f5는 절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다 함수에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g5의 값은 f5분의 f8에 f5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대입했으면 됩니다. F5부터 쓸게요. F5는 5 빼기 3, 5 빼기 6, 5 빼기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8, 8 빼기 3, 8 빼기 6, 8 빼기 4, 그러면은 40.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0 그래가지고 G5의 값은 20으로 결정이 된다. 지금 사실은 여기 과정이 그 15번 치고 이렇게 짧은 문제는 처음 봤을 거야. 15번 하면 보통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야. 기본적인 x가 a인 자리에서 두 함수가 연속이라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는 무조건 연속이 되고 나눗셈 형태라면 분모가 0이 아닌 케이스라면 연속이다. 두 번째, 연속이라면 원래 이렇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gx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극한값은 이제 함수 f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아까 이제 제로가 되는 자리가 f3이 제로였기 때문에 3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가 조금 문제였던 거냐면 요거 찾는 건 가능했을 거고 푼 사람들 한번 경험을 해봐봐. 기억을. 혹시 요 부분에서 요게 안 구해졌던 케이스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를 이렇게 쓰고 나서 분모가 3은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죠. 왜냐면 f3이 제로기 때문에 연속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 형태가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g3 빼기 1이라는 값이 생기려면 극한의 성질상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는 이 얘기는 내신 시험 볼 때부터 너무 많이 풀었는데 적용을 못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인수가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3개 중에 2개 정도 구해지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쓰는 것도 많이 해봤던 거지. 됐나요?